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21번. 일단 지문이 이렇게 긴데 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숲을 본다 이런 개념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의 자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건설이 있고 침입의 의미가 있고 주거 건설과 대립하는 게 사실상 평온설이고요. 침입의 의미에서는 의사 침입과 평온 침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이렇게 있고 판례 이유 그리고 침입 의미 이 정도 보고 선지 보시죠. 1번 주거건설과 달리 사실상 평온설. 그럼 주거건설과 사실상 평온설 비교하는 요기.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인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위에 가서 보면 여기 자유권적 성질 있죠? 의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법인이고 지금 주거 침입죄를 따지는 그 보호법익에 관한 내용인데 자유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적 법인이란 데 의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틀린 선지 둘 다 자유권적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답이 나왔고요. 2번 볼게요.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더라도 그러면 사실상 평온설에 여기는 입장 나와 있고 예 그리고 관리자, 주거자,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이거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면서 요거 그대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고 3번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 그럼 여기 판례겠죠?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네, 현재하는 거주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맞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맞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뭐한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니까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예, 뭐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22번입니다. 22번은 이것만 볼게요. 프로그램 있고 명령문 1, 명령문 2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있으니까 음, 아, 예, 일단 이거 선지 볼게요. 선지 변수의 할당함이면 뭐 프로그램 명령문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변수가 뭐고 뭐 할당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첫 번째 명령문인 이 id 이거는 변수가 id 그러면 이 변수가 송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0, 1, 2, 3, 4를 할당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쭉 뭐 말도 안 되는 필요 없는 말들이 쭉 나와 있고 대괄호를 이용해 선택할 수 있다. 0. 한편 컨트리와 같은 문자형 데이터 값은 큰 따옴표로 감싼 형식을 가진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애국가, 교가, 군가는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겠죠. 1번 틀립니다. 고 2번 니은 프로그램에서 명령문 df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 명령문 df 있네요. 1, 2는 1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df에 할당하고 그 일부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자, 명령문 1은 지금 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명령문 2가 열에 해당하죠. 그럼 지금 여기 df1이 행이고 df 여기가 열이죠. 그러면 df 1, 2니까 df1에 해당하는 행 여기 1이 1행 맞네요. 그리고 2 그러면 2열 여기겠네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해당하는 컨트리가 나와야 되는데 1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DF에서 타이디 데이터 DF에서 두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세 번째 사례. 두 번째 변수. 여기서 변수는 열을 형성한대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요게 두 번째 변수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사례겠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사례. 그러면 사례 3, 변수 2. 네, 3, 2 맞네요. 그래서 정답 3번. 23번입니다. 23번 전형적인 법조문이고요. 일단 이런 거 봅니다, 미리. 위원회. 밑에 위원회라고 나오면 요거다. 연리윤리위원회. 네. 그리고 당연직 위원. 위원장 있고, 뭐 이외에 생략, 뭐 쭉 나와 있는데, 나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 바로 기억으로 볼게요. 구성원은 10인이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0인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네, 그럼 그 뒤에 보죠. 전임교원이 아닌 자도 연구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오는데, 지금 뭐 전임교원이라고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이외의 위원 구성이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사실 여기 7조에서 위원회 구성이라고 부제를 붙였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어, 지금 여기 7조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를. 근데 지금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연구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음, 그리고 니은 볼게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명이며 이 중 6명이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정족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 10조에 바로 오시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과찬.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는 인원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0명 넘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DM도 틀리고 디귿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다.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기 있네요. 11조 익명 제보의 경우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뒤에 후단은 맞네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위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그 다음 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고 위원장은 노력해야 되고 판단은 통상 기준에 따른다. 자, 그럼 여기 12조는 아니네요. 그러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그럼 제보 자체 여기 실명으로 해야 한다 있고 연구처장에게 해야 되네요. 제보는 그럼 연구처장이 여기 위원회 구성에 가서 연구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니까 디귿 맞는 거하게 되겠네요. 24번입니다. 개념 설명과 실제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ABCD를 기억, 니은, 리을, 디귿에 뭐 대응시키면 되는 그런 거. 하나씩 그냥 짚고 보죠. 지금 이 선지 구성을 보니까 리을이 아, 중요하죠. 그래서 리을부터 볼게요.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나 지방권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서서 미분양 물량이 매우 많다. 그러면 A가 맞나 일단 볼게요. A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부동산은 입지적 고정성을 가지며 이것은 지역별로 다르게 대하는 요인이다. 그쵸. 지금 수도권의 경우 입지적 고정성,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지금 불일치하는데 지금 지방권, 네.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걸 수도권과 지금 지방권의 차이로 보고 있거든요. 리을이 A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차이가 니은과 디귿에서 나니까 니은부터 볼게요. 결혼 후 주택 구입, 공인중개사, 단지 방문, 파악하기 힘들었다. 자, 그럼 니은이 비읍이냐? 비읍이 기네요. 그럼 니은이 디귿이냐?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성, 공급자가 시장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특성,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25번입니다. 25번 뭐 반드시 옳은 것은 전형적인 뭐 법조문이고요. 정의, 금지 행위, 비밀 유지 의무, 벌칙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거 벌칙이 이렇게 있으면 좀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그냥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3년 이상의 징역형 여기네요. 1.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금 그러면 갑이 무단침입과 기밀문서 절취, 핵심 기술 취득인데 지금 핵심 기술이랑 산업기술 나눠져 있고 여기 1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거 맞고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세무세모조는 여기 있고 뭐 하면 안 된다. 여기 절취 1번 있네요.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을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번 안 되고 자 그럼 3번 볼게요. 국가 핵심 기술의 특허 관리 업무를 맡은 병이 의도치 않게 특허 내용을 유출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10억 원 이하면 여기 3번이고 세모세모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겠죠? 그럼 다시 세모세모조로 와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 마름모 여기네요. 그러면 지금 특허 관리 업무를 맡은 병 그러면 여기네요.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금 특허 내용을 산업기술은 또 기술상의 정보, 즉 특허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한 행위. 지금 3번은 목적이 충족 안 되죠?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의도치 않았다고 하니까 틀렸고 4번 대상 기관을 상대로 산업기술 실태. 그럼 여기 마름모조의 3번에 해당합니다. 정의 해외 기업의 일자리를 약속받고 이거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업체에 국가 핵심 기술을 넘겨준 경우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 1번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3년 이내 유기징역과 15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26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제일 까다로운데 이게 지금 딱딱 정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읽고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일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황 먼저 볼 수도 있고 설명 먼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상황 먼저 볼게요. 자, 가입자 갑 지금 의미 없고요. 그리고 갑밖에 없으니까 A에서 진찰을 받고 A에 진료 비용 2만 원 지급. 그럼 지금 네, 플러스로 하죠. 그리고 이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아닙니다. 본인 일부로 하죠. 본 일부. 그리고 B 여기서 5,000원. 본 일부. 그리고 A와 B의 요양급여 실시 내용에 대해 일단 이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그러면 지금 A와 B가 건보 심평이 있고 그리고 공단이 있네요. 공단과 A에 대해서는 5만 원 통보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여기 잠깐만요. 5만 본일부 1만 B에 대해서는 1만 5천 그리고 5천 이거 본일부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다 정리했어요. 이제 보기를 보면 A에게 4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A에게 보험공단이 지급하느냐? 그러면 요양급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죠 한번.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로 본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비용에서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 일부가 A는 2만 원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면 요양급여 비용은 5만 원이었으니까 3만 원이요. 3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공단에서. 그러면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니은 볼게요. 1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여기도 본인 부담 5천 원. 근데 요양비가 지금 15,000원 나왔으니까 이거 제외하면 1만 원 맞죠? 니은 맞고 디귿 갑에 대해 1만 원을 갑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다 나옵니다. 보험료 상계에 대한 내용을 더 보죠. 여기 나와 있네요. 경우 네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이 통보된 본인 일부 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이 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오죠. 지금 본인 일부 부담금이 A에서 2만 원 그리고 B에서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가입자가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총 25,000원. 그리고 공단이 평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000원. 그래서 보험료를 원래 공단에 내는데 그게 1만 원의 보험료를 상계해서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27번입니다. A, B, C 더한 거 옳은 거 고르는 거고요. 예시를 바로 보니까 1부터 5까지, 여기도 1부터 5까지 대소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씩 존재해야 하고요. 대소관계는 여기 부등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등호를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2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3보다 작다고 하니까 1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5, 4,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아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A가 2로 확정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가 5가 확정이 되고 2보다 작은 건 1밖에 없으니까 바로 1, 여기 확정. 그럼 이렇게 세 개는 3, 4, 5인데 여기는 4가 안 되고 여기는 5가 안 되고 여기도 5가 안 되네요. 그러면 5가 여기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칸. 그러면 이 두 개가 4 아니면 3.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없어 보이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C에 만약 4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3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4가 안 되니까 만약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에 1이 들어가는데 여기 1이 겹치죠. 그래서 여긴 2가 아닌 3. 따라서 여긴 2고요. 여기가 1. 자, 그러면 여기 3보다 작은 거 2나 1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B가 4가 될 텐데, 여기는 1이 있으니까 2가 되겠죠? 3도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 4든 3이든 여기는 무조건 2가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 여기가 4고요. 그리고 여기가 4면, 여기가 3, 여기가 3이죠. 근데 여기 1, 2, 3을 다 했으므로 여기는 4 아니면 5인데 지금 5가 있죠. 그래서 여긴 4. 그렇기 때문에 C는 4가 들어갈 수 없이 3이 확정이 되면서 B도 3. 때문에 정답은 8. 자, 28번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숫자 뒤집기 게임이라고 하고요. 초기값, 두 자리 이상 숫자, 모든 자릿수가 동일하다면 고려하지 않는다. 1은 초기값이 될 수 없고 111도 될 수가 없다. 정해지고 나면 뒤집어서 중간값을 정한다네요. 1, 2, 3이면 3이 1이고, 근데 0이 되면 중간값은 얻어지지 않는다. 합해서 얻은 값을 최종값이라 한다. 뭔가 감이 오네요. 이렇게 더한다고. 자릿수끼리 더하겠죠, 그러면? 세 자릿수가 되지 못하는 중간값은 얻어지지 않으니까.
아니죠. 뭐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죠? 예, 1, 2, 3이면 3이 1이 되고 4, 4, 4. 자, 그러면 해볼게요. 기억. 최종값이 두 자릿수이고 모든 자릿수가 짝수라고 할 때, 그러면 최종값이 두 자릿수이고 모든 값이 짝수. 모든 자릿수가 짝수면 2, 4, 6, 8이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 최종값에서 또 여기에서 2, 4, 6, 8이 있었겠죠? 근데 이 같은 거 안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2, 6, 8 뭐 이런 식으로 어, 경우의 수가 3개씩 나오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 12가지의 초기 값이 있었겠죠. 네. 왜냐면 이거 짝수는 짝수끼리만 더해야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12가지 맞고, 그다음 니은. 초기 값이 두 자릿수일 때 최종값이 세 자릿수이고 최종값의 모든 자리가 홀수인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초기 값이 두 자릿수일 때 최종값이 세 자릿수이려면은 최소 초기 값이 55는 안 되니까 56 이상이어야겠죠. 그리고 뒤집었을 때 이것도 역시 65 이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지는데, 문제는 어 지금 여기가 56 그냥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숫자가 두 개의 합이 1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크게 1 하고 하나 올라가죠,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홀수, 짝수 이렇게 됐을 때 어, 지금 모든 자릿수가 홀수라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 하면은 짝수 나오죠. 짝수 더하기 짝수 하면은 짝수나밖에 안 나옵니다. 홀수랑 짝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자릿수가 하나 올라갈 때 홀수 무조건 플러스 1이라는 홀수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6, 65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홀수, 그리고 여기가 홀수, 그리고 여기가 홀수가 나오는데,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면서 이게 100의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 홀수 자리에 1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홀수인 경우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해볼게요. 디귿. 초기값이 두 자릿수일 때 같네요. 최종값이 세 자릿수 있고 최종값의 모든 자릿수가 짝수인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역시 여기가 홀짝, 홀짝이면 바뀌어서 짝, 홀이 되겠죠.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를 했을 때 어, 무조건 홀수가 나오고, 여기도 홀수가 나오는데 세 자릿수가 가게 되면 한 자리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도 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릿수가 짝수인 경우는 더군다나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초기 값이 두 자리라는 거는 여기에 아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해도 200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값이 마지막 자릿수, 100의 자릿수가 1이라는 홀수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귿도 안 되고, 답은 리을인데, 기억 리을인데, 초기 값이 세 자릿수일 때 최종 값이 세 자리라고. 그러면 모든 자릿수가 홀수인 경우가 가능하지 않다. 자, 이것도 보세요. 홀,
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가운데는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짝, 홀, 짝이라고 해도 이 가운데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같은 자릿수끼리 더해지잖아요. 홀수 더하기 홀수를 더하면서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짝수로 줬더라도 짝수랑 짝수 더해도 짝수가 나오니까 모든 자릿수가 홀수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맞죠? 가운데 자릿수는 짝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자, 29번입니다. 29번은 보조금 예상 규모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그럼 더 해볼게요. 여기 뭐 예외 이런 거 있고, 네, 이런 거. 자, 일단 5천만 원 미만이 80%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8만, 2만 이렇게 되고요. 화물차 6대 4, 6대 4면 3만, 2만. 승합차 2,000대 1,000, 1,000. 그래서 이 대당 기준액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얘는 5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얘는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죠. 예. 승용차의 경우 8만에 8만 곱하기 1천만. 그럼 만 해서 억이고 8천억. 자, 그래서 이거 제껴주고, 그다음 화물차는 3만 1,500만. 3만 1,500만 그래서 만만에서 억 4,500억 제껴주고, 그다음 승합차는 1,000 그리고 1,000 곱하기 1,000대 아니죠? 1,000 곱하기 3천만 원이죠. 그러면 1,000 곱하기 3천만 하면은 지금 4천 1,000만이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10만이니까 요거 0 이렇게 만들어서 만만해서 400억. 그리고 지금 그거의 반이니까 400억이 아니라 300억. 300억이고 그거의 반이니까 150억 더해서 450억. 이거 제껴주고 이것만 남았네요. 화물차 이거는 750만 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00만이니까 1,500억.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요거 2만은 그냥 반으로 해서 1,000만 곱해주는 거니까 500만 곱해주면 1,000만만이니까 1,000억. 네, 그리고 이제 예외. 국내 전기택시는 모두 5천만 원 미만의 승용차이다. 여기 있다. 그러면 10%, 즉 만 대가 전기택시고 거기다 500만이니까 만 해서 억이고 500억. 그래서 5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2천억. 그리고 요거 요거 두 개 합쳐서 5,500억. 여기다 5,950억 없애고, 그다음 8천억.
하면 요거 두 개 합쳐서 1조, 요거까지 해서 5,950억.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